안녕하세요. 대한세무법인의 이석재 세무사입니다. 우리가 차를 살 때 이 차를 리스로 살까 아니면 일시금으로 살까 궁금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회계 처리와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스 제공자가 리스란 기본적으로 빌려 쓴다는 개념이죠. 보면은 리스 제공자가 특정 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자산의 사용권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하고 리스 이용자는 당해 자산의 사용 대가로 리스 제공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리스 회사가 회사한테 리스 물건을 불려주고 사용료를 지급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리스 이용자가 초기에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리스 자산 제조 판매사는 예를 들어서 아우디라면 아우디를 리스한다고 하면 아우디의 회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리스 제공자가 아우디 회사로부터 차를 사서 리스 이용자에게 빌려주고 리스료를 지급받는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자, 리스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리스의 분류는 금융리스와 운용리스가 있습니다.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리스 이용자에게 이전되었다면 금융리스로, 그렇지 않다면 운용리스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리스의 분류는 우리가 하는 거냐, 리스 이용자가 하는 거냐, 리스 회사가 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거죠. 다만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그 실질이 매매거래와 장기 할부 매매거래와 유사하다는 거죠.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 이용자가 리스 제공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그 자금으로 리스 자산을 취득하고 차입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금융거래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기 할부 매매 거래와 유사하다는 거죠. 운용리스는 그 거래 실질이 일반적인 자산의 임대차 계약과 똑같아요. 자, 회계 처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에는 금융리스 계약 시에 사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를 나의 법적 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회계 처리를 해 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 1억, 그 다음에 금융리스 부채 1억. 원금과 이자 납부 시에는 차변에 이자 비용과 금융리스 부채를 상환하게 되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이 되겠죠. 여기서 특이한 것은 감가상각을 한다는 거죠. 빌려 쓰는데 또 불구하고 경제적 실질은 내 자산과 마찬가지다. 그것을 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인정을 하고 감가상각을 용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 이용료만 부담을 비용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리스 이용자의 법적인 자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빌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은 제가 앞에서 한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소유자는 리스 제공자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매수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부가가치를 조금 보면은 비업무용 승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어느 경우든 다 안됩니다.
비업무용 승용차, 벤츠나 뭐 아우디, 뭐 그랜저, 운용 리스로 세금 계산서를 받았을 때도 되느냐?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안 됩니다. 취득 당시에 부가가치 세금 계산서를 받으면 매입세 공제가 되느냐? 되지 않습니다. 자, 이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죠. 금융 리스로 사든 할부로 사든 일시금으로 사든 어떤 경우든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다만 운용 리스의 경우에는 이용 수수료로서 비용 처리가 되고, 금융 리스나 할부나 일시금은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 처리가 되는 거죠. 금융 리스나 할부는 이자 비용이 추가로 발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세금 효과는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가? 비용 처리는 다 되는데 어떤 것이 가장 유리한가? 이게 이제 가장 결론인데요. 이 경우에는 일시불 취득이 가장 유리하다. 일시불 취득. 왜냐? 이자를 안 내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것입니다. 감가상각의 임의상각제도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상각제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비용을 감가상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이익이 많았을 때는 누진세 구조에서 감가상각을 함으로 해가지고 이익이 많았을 때 비용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손이 났을 때는 감가상각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가 훨씬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러면 항상 일시불이 좋냐?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세금을 별로 안 냈는데 고가의 승용차를 구입했다. 뭐 세무서에서 관리 대상이 될 수도 있죠. 이럴 때는 법적인 나의 소유로 되지 않게 되는 리스를 이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차를 자주 바꾸고 싶은 분은 리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차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10%를 거래 징수를 해서 납부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팔았을 때는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차를 자주 바꾸는 경우에 한 1, 2년 이내에 이렇게 차를 바꾸는 경우에는 리스로 하는 것이 차라리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상입니다.